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정영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재차 단기 조정을 받고요. 5일선을 가볍게 회복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은주입니다. 테마 장세 아주 활발하게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부터 지수가 5일선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 북미대와도 이제 기대감이 내일부터 좀 무르익을 것 같은데요. 참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른해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10월 달이 접어들었죠. 네, 10월 달. 저는 이제 항상 이 10월 달 되면요. 대세 바닥을 시연하고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거기에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핵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남북관계는 호전될 것이다. 종합주가지수는 대상승 시도형으로 대세 상승장세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10월, 11월, 12월 이내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예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악재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 방향성에 순응한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여기서 5일선을 회복했을 적에 오는 가추세죠. 가추세 우상향 하단 추세고는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또 1차 선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고 거래가 증가 이상 보이고 이럴 적에는 우리가 1차 매수, 지난번에는 현금 비중이 70%라고 그랬죠. 5일선이 붕괴될 적에 50대 50 회복하지 못하면 현금이 70%, 지금 5일선을 회복하면 현금 비율이 5대 5, 내일 지지받으면 주식 비중이 7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 매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내일도 연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이번 주 접어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있죠. 이건 V자 패턴입니다. 월봉 상태 보면 이번 달 하나, 둘, 셋, 3개월째 5개월 이등표를 안착하느냐. 근데 이번 달에 안착해도 좋고요. 밀려도 괜찮습니다. 총가가 저가로 끝나도 좋습니다. 이래저래 다 좋다고 판단되고요. 또 코스닥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이것도 오늘 가추세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 심리도 50까지 와 있고요. 단기 지표도 5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대세 상승 시도형이다. 시도라고 하는 경우는 시도하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도할 적에 방향성에 항상 비중을 잘 맞춰갖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강남구 선님. 네. 코스닥 지수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의 하단선에 대한 손저가 잡고 선추매성으로 지금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22선 약간 모자르지만 그 ETF 쪽에서의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신호의 22선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50에서 60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에 대한 주가 강세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바이오의 바닥 탈출 속에서 좀 더 상승이 이뤄진다거나 하방 경직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월봉에서 현재 아래 꼬리 긴 형태의 바닥 신호가 나오고 그 봉 8월 달에 봉의 몸통이를 이번 달 돌파가 지금 현재 이뤄진 상태로 5개월 이평선이 여기 굉장히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곧 5개월선 회복과 함께 장기적인 최소한의 조건의 상승의 5개월선 위로 회복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먼저 오늘부터는 매수 관점 접근한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 반락이 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밴드에 대한 하단선에 대한 지속에서 한번 선추매성 내지 밴드의 붕괴가 되기 전에 하락 장악형 또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그때도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락 장악형 음봉에 하락 신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밴드를 깬다거나 이런 매도 신호의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저가 매수 기회로 선추매성은 지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시장 분석 추가적으로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오늘부터 좀 강세 일봉이 나왔죠.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했는데요.
오늘만큼은 강했죠. 아랫꼬리 소양선 형태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이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우일선 회복이 됐는데요. 그만큼 미중 무역 협상 이제 기대감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종가까지 강한 유지가 상승세 유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초강세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번 달부터 이제 5개월 이평선 첫 회복되려고 하는 국면인 만큼 역시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역시 이제 중국이 미국의 돼지고기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 대량으로 구매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쯤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 상승 전환 시에는 오늘은 바이오 업종이 초강세 현상이 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IT, 자동차, 경기 이제 회복 수혜 업종 위주로 좀 더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공격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미 실무 협상도 10월 5일 날 장 끝나고 나왔죠. 그만큼 호재성 이제 북미 대화 기대감이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은 대북 관련주 위주로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애님.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서 비중 조절을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비중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주식은 때를 사라 타이밍이죠. 타이밍. 지난번에 얘기했던 화천 기계를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세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5선 회복 지지받고 상승으로 오늘 턴을 했네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릴 적에 밑에 단기 지표죠. 네,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서 요 위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고요. 거래가 연속으로 증가 현상. 그럴 적에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다. 5일선 회복할 적에 1차 매수, 다음 날 지지받으면 2차 매수, 갈 적에 3차 매수. 가다가 하루 조정 받았죠. 다시 5일선이 붕괴되는 척하다가 냅다 급등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권에서는 5일선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는다, 손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날서부터 시가가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5일선 위에서 나올 적에는 시가 이상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선이 나오고 다음 날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올 적에 그럴 적에는 시가 이상 5일선에 근접할 적에 매도를 했다가 종가를 회복하면 재매수 이렇게 5일선 매매를 해주는 것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되면서 현재 5일선이 20일선 골든이 발생되고 있죠. 골든이 발생이 되면 반사적으로 골든 반락이 나타납니다. 반락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반락이 나타날 때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강할 적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의 반락 같은 매수 관점, 추세 전환, 꼭 거래도 양호하죠. 투자 심리도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고 3박자가 잘 맞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고래 방향도 위로 다 잡혀 있습니다. 7박자 관점에서 신고가 표현되어 있는데 대기 매물대 돌파를 하려고 하면 연속 거래가 3일째 늘어나는 것이 좋아요. 거래가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내일 5일선 난택만 잘해주면 음선이 나와도 좋고 양선이 나와도 좋고 왜? 내일은 3일째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조정을 받고 하나, 둘, 셋 올라가면 3일째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야 반락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 또 올라갈 때는 3일째이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 올라가면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항상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 상승 전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가 2주째죠. 다음 주가 3주째, 다음 주까지는 상승세를 보시기 바라고 월봉 상태를 보면 고정이 보인 상태, 15가 패도 그래서 이번 달은 2개월째이기 때문에 대기 매물을 소화해주는 관점. 근데 양선이기 때문에 대기 매물 소화를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강명권 선생님. 예, 전 신호팩스 말씀드리고 왔는데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것이 회사가 안 좋으면은 시비 발행을 한 그 물량을 사채를 시비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자를 받을 텐데
거래가 정지가 되기 직전에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정지 기간에 12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환전했다는 건 그 자체에는 주가의 상승에 대한 여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LG화학에 대한 기술 인수, LG 디스플레이와의 계약권, 사업 다각화,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전문가의 더욱더 영입에 나서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앞으로 더욱더 비춰지는 내용들의 호재가 만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결국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은 종합검진을 받죠. 종합검진 받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러면 거래 재개. 근데 사람들은 거래가 정지가 됐다는 것을 가지고서 심리적인 위축을 주기 때문에 보통 파는데 종합검진의 결과를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가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럼 스토리 봤을 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가장 핫하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류에 대한 재차 의지가 지금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수처리 관련주에 바로 자회사 시노펙스 케미코아를 통한 방사능 제거 수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기 때문에 핫한 뉴스가 요새 나오고 있는 관련주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수소차 분리막이라는 연료전지 핵심 소재 국제과제 성공을 함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와의 계약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의 독점조라고 맡고 있는 스마트폰, 바로 이제 돔스위치 국산화 최종 승인도 얻었고 거기에 따라 본격적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이 만발하고 있는 상황. 9월 달에는 또 이제 국가물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정식 문을 열어서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주가가 이제 앞으로도 가기 위해 잠깐 숨 고른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방향이 뚜렷하게 나온 거죠. 종가저가 약세가 나온 걸 넘어섰다는 점. 바로 윗꼬리 긴 음봉의 종가저가는 약세시로인데 이걸 넘어가는 대양봉이 나왔다는 점은 일단 상승의 전환신으로서 22선 돌파 속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상승가 엿보이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거래가 고점 신고가 속에 거래가 없었죠. 세력이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0개선 돌파는 본격 탄력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인 수익 형태의 마디가 나올 수 있는 뭐 약 4,000원까지가 지금 열려있는 자리다. 특히 저번 달은 음봉이 났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해서 단기보단 중기 수익 형태의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 5개월 이평선만 붕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 약세 신호까지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초강세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제가 9월 초반쯤에 아마 셀트리온을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뭐 추석 특집 방송에서도 한번 MTN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역시 이번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 유럽 쪽에 발매 합의가 또 임박돼 있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해외 쪽에 독점 판매권을 또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일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싱가포르 태국 쪽에 역시 이제 램시마, 트럭시마 공급 확정 공시가 나왔었고요. 일단 오늘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100일선을 첫 돌파했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 대량 매수가 유입된 만큼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유입된 종목이죠. 최근 1개월 동안.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주 5주선 터치하고 강세 일봉이 나와주고 있죠. 이미 지난주 숨고르기 국면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만큼 좀 부담감이 덜한 것 같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 심리도가 이제 이번 주부터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대기권이 아니죠. 이번 달부터 첫 5개월 이평선 회복이 되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2017년도 하반기 때 아마 큰 상승세 랠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보다도 지금의 상승세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때, 2017년도 하반기 때는 테마성에 의해서 좀 큰 랠리가 나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발매 합의 임박돼 있는 의약품들이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하반기 내년도 뒷받침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7년도 하반기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 달부터 장기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있는 만큼 단기는 이제 100일선을 돌파한 만큼 100일선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1선 매매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이란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로 아랫골이 중앙선 형태의 강세일봉이 나왔죠. 제가 2019년도 이 종목도 9월 초반쯤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벌써 3만 원대 초중반대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에서도 이제 10월 말쯤이죠. 대규모 이제 글로벌 10대 제약사 한국과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히알루로니다제 효소 원천 기술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만큼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죠. 뭐 아직까지 확정 공지는 안 나왔지만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대부분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까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지금 이번 달에 적산병 출현과 함께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초반대에 제 설명을 듣고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100일선을 돌파한 만큼 단기는 100일선 그리고 21선 부근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1선 지지권은 34,000원대 중반대 부근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벌써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굉장히 흐름이 강한데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IT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삼성전자 쪽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이번에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텔레칩스를 방문하면서 이 지능형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의 좀 더 강한 정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피력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도요. 일단 상반기부터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상반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죠.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또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최근 들어 우리로 쪽에서 이제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봉상 지금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쓰리바닥이 시연됐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 부분을 또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이번 달부터 변곡점에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에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2017년도 그 당시 하반기쯤이죠. 2017년도 10월 달, 11월 달 그때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때네요. 2015년도 때에도 5개월 이평선 이제 회복 안착한 이후에 바닥에서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큰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항상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5년도, 2017년도 하반기, 2019년도 지금 하반기 비슷한 위치에 있다. 라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 이제 대선 테마주로도 많이 엮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다물 멀티미디어, 신사업 진출, 그리고 실적 개선세, 역시 삼성전자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대선 테마까지 엮였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 종목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코스닥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IT, 바이오, 자동차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한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님. 네, 저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볼 텐데요. 아까 시노팩스는 오늘 종가 가격의 매수권 가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현대차 자율주행 합작 투자는 빅뉴스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핫하게 또 떠오를 수가 있겠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상용화성에 어떤 초점 맞추며 목표를 잡고 있고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자체가 대규모 투자 M&A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이 하만이겠죠. 그만큼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속에서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도 테마가 곧 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최근에 9월 24일 날 급등이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월봉에서 장기가 이제 5개월 이평선 자체가
거의 회복을 보이면서 월봉 상승의 시작 국면에 들어갔죠. 내일부터 이제 5일선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22선에 대한 지속의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부산산업 볼게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5일 바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 협의가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대북주에 대한 현재 월봉 차트 과거에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과정에서 큰 상승 파동이 났던 것처럼 그런 신고가 가능성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투 찍을 때까지 추가적인 점진적 상승의 중기적 22선 매매 이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부산산업 또한 이신석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석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신고가 속에서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향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초점맞추며 상투 찍을 때까지 추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려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오늘 뭐 신라젠을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신약 관련된 강세 현상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HLB를 볼까요? 자, 지난번에도 수익률이 좀 많이 난 상태에서 현재 골드 크루스가 발생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반락할 적에 저가 매수만 유력합니다. 또 오늘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기 때문에 대량 거래 시연된 날 종가 기준을 바로 지지선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현재 또 현대바이오가 있네요. 그동안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아주 조정을 잘 받아줬네요. 자, 이럴 적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위로 전환될 적에는요,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단지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시가야 반락하는 매수 관점이고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 신고가 패턴을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거래가 내일도 연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현재 거래가 늘어날 적에 올라갈 적에 시가 분할 매수는 고래사냥 5일선 매매가 좋아요. 항상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쳐 있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첫 번째 5일선 매매가 뇌동 매매를 안 합니다. 뇌동 매매 주범이 추격 매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5일선 매매 아주 유효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강남 컨설팅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 22시에 MTNW, 영어로 MTNW를 검색해서 오시게 된다면 공개 방송 통해서 바로 내일에 대한 주도 테마 급등주를 같이 찾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내일 특별하게 정말 실시간 장중에 막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바로 당일 급등주가 무엇이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에서 장중 공개 방송할 거니까 오늘 저녁에 미리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수익률의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네, 금일 저녁 9시에 MTNW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어게인 2017 코스닥 주도주 공략에 나서다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대세 상승,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나린이님. 자,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를 잘 보시고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라고 내일은 5일선 지지를 받으면 1차, 2차, 3일째 되는 날 내일 모레가 되겠죠. 방향성의 확인 매매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